참 좋아하던 그 사람을 우연히 국회에서 마주. 예상치 못한 죽음은 때때로 가장 큰 의문을 남깁니다. 풍자객으로 국민들을 웃게 했던 김영곤 역시 그랬습니다. 권력을 조롱하고 서민의 한을 풀어주던 무대 위의 거장이었지만 그는 45의 젊은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006년 3월 11일 갑작스러운 비보는 방송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며 운동을 꾸준히 해오던 그가 왜 사우나 옆 화장실에서 홀로 쓰러져야 했는가? 단순한 심장마비였을까? 아니면 영영 밝혀지지 않을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나 김영곤의 삶은 죽음의 미스터리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도 친구처럼 남은 전처, 어린 나이에 영국으로 떠나야 했던 아들, 그리고 전 재산을 전처에게 남긴 놀라운 선택까지.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한 시대 사회의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김영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웃음을 주던 사람이 왜 그렇게 일찍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을까?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우지 못한 채 남겨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김영곤은 1960년에 태어나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성장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속에서도 그는 일찍부터 주변을 웃기는 재능을 보였습니다. 교실에서 친구들을 웃기던 장난꾸러기였지만 단순한 장난을 넘어 어른들의 허세와 모순을 풍자하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은 감각을 지녔던 것입니다. 10대 시절 그는 연극 배우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여러 신인 발굴 대회와 학교 공연 무대에 오르며 점차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80년 20살 간 넘은 그는 젊음의 행진, 청춘 토요일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둥글널쩍한 얼굴, 친근한 웃음, 재치 있는 말솜씨 덕분에 단숨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세원, 주병진과 함께 당대 가장 주목받는 젊은 개그맨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김영곤을 특별하게 만든 건 풍자 개그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그는 회장님, 우리 회장님, 탱자 가라사대 같은 코너를 통해 정치와 사회를 정면으로 비틀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웃음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검열과 압박도 거셌습니다. 대본의 절반 이상이 잘려나가고 안기부에 끌려가 얼차려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개그는 웃음만이 아니라 사회를 흔드는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도전적인 시작은 곧 한국 시사 개그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김영곤은 단순한 희극인이 아니라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김영곤의 이름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심의 번화가에서 시골 마을까지 주말이 되면 사람들은 그의 개그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 서민들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유머일 번지는 그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무대였습니다. 회장님, 우리 회장님, 탱자 가라사대 같은 코너는 방송을 넘어 일상 속 유행어가 되었고 전 국민이 따라하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한국 시사 개그의 개척자라 불리며 사회적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영광에는 대가가 뒤따랐습니다. 대본의 절반 이상이 검열로 잘려나갔고 그는 수차례 안기부에 불려가 강제 훈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영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회를 흔드는 힘이라는 그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는 동시에 그를 권력의 눈의 가시로 만들었습니다. 방송이 중단되거나 광고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그는 훗날 내 웃음이 너무 커서 닿지 말아야 할 곳까지 울려 퍼진 것 같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동료와 함께 운영하던 술집이 퇴폐업소로 몰려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늘 유쾌했지만 무대 뒤에서는 길게 침묵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이들만이 그의 내면의 무게를 알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의 김영곤은 불꽃처럼 찬란했지만 그 불꽃은 동시에 그를 서서히 태워갔습니다. 영광과 고통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시간이 그의 전성기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환호와 조명을 받던 김영곤의 삶은 점차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대를 웃게 했던 개그맨은 자신조차 웃기 힘든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엄격한 검열과 권력의 감시는 그를 늘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대사 하나, 작은 상황 설정 하나가 문제될 수 있었고, 그는 여러 차례 안기부에 끌려가 얼차려를 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예술가의 영혼을 짓누르는 정신적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시련에도 직면했습니다. 성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목소리를 낸 그는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지만 그 용기는 곧 역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동료와 운영하던 술집이 퇴폐업소로 몰려 수사 대상이 되었고 명예와 커리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2000년 그는 제16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그 결과는 가정에도 큰 균열을 가져왔습니다. 정치권 입성을 반대했던 아내와의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아들은 겨우 6살이었고 지나친 관심을 피해 영국 유학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야 했던 그는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처와 친구처럼 지내며 부모의 역할을 다하려 했지만 무대 뒤에 그의 삶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화려한 조명은 사라지고 깊은 침묵만 남았습니다. 성격이 강하고 때로는 과격했던 그는 동료들과의 충돌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후배들은 엄격한 선배의 가르침이라 회상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지나친 고집과 분노로 기억했습니다. 이렇듯 그의 이미지는 따뜻함과 날카로움이 공존하는 복잡한 모습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웃음을 주었지만 내면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고독이 자리했습니다. 사람들을 웃게 한 예능인의 가슴 속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김영곤이 짊어진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2006년 3월 대한민국 방송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풍자 개그의 대명사였던 김영곤이 향년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는 슬픔뿐 아니라 수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그날도 그는 평소처럼 헬스클럽을 찾았습니다. 한때 몸무게가 120kg에 달해 삼겹살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던 그는 금주금연과 함께 극한의 식단 조절, 매일 2시간의 운동으로 체중을 줄여왔습니다. 단 한 달 만에 13kg을 감량할 정도로 집요하게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건강을 위해 애썼던 그가 사우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1시간가량 방치된 후 발견된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기록되었지만 정기 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영곤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남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니 후세를 위해 쓰일 수 있다면 기증하겠다라며 뜻을 밝혔고 결국 그의 유언대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신이 기증되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마지막 봉사가 된 셈입니다. 말년에 그는 점차 방송에서 모습을 줄였고 화려했던 전성기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신념과 품격은 잃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줄어든 자리에서도 그는 여전히 진정성 있는 예술가로 남아있었습니다. 45세. 너무도 이른 나이에 삶을 마친 그는 많은 이들에게 다시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웃음을 주던 이의 가슴에는 어떤 슬픔이 숨어 있었을까?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강단 뒤에는 어떤 고독이 자리했을까? 김영곤의 죽음은 단순한 비보가 아니라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45세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김영곤. 그러나 그의 부재는 곧 새로운 기억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개그맨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 웃음으로 칼날을 겨눈 예술가였고 동시에 따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풍자 개그의 힘이었습니다. 1980년대 대부분의 코미디가 가정이나 일상적인 해프닝에 머물렀을 때 김영곤은 권력과 제도를 웃음으로 겨냥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봄이 오면 같은 코너는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사회를 향한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방송이 잘리고 안기부에 끌려가기도 했지만 시청자들에게 그는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영웅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유산은 소외된 이들을 향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성소수자 인권을 공론화했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숱한 오해와 편견에 시달렸지만 그의 선택은 시대를 앞선 용기였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도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때로는 무섭게 꾸짖었지만 그만큼 더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무명으로 힘들어하는 후배를 도와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그 은혜를 입은 후배들은 훗날 그의 부고 앞에서 누구보다 큰 슬픔을 드러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는 특별했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전처와 부부가 아닌 부모로 남아 함께 아들을 길렀습니다. 번갈아가며 영국으로 건너가 아들을 돌보았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전처는 그가 남긴 극장을 이어받아 예술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연대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여운은 그의 마지막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화려한 장례 대신 의학 발전을 위해 신을 기증한 일. 죽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뿐 남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그의 뜻은 지금까지도 감동을 줍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김영곤을 단순한 코미디언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웃음을 무기로 삼아 사회와 맞섰고 동시에 인간적 따뜻함으로 세상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의 이름을 들으면 웃음보다 먼저 눈물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디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야 김영곤 같은 이들의 이야기가 더 오래 살아남고 우리가 기억 속에서 그들을 영원히 빛나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